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날려버리려고 또 출연을 했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주챔 콜콜콜 시간 다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깊어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추가 매수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지금 팔아야 될까 어떻게 될지 도무지 모르겠을 때 저희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는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메인은 전화이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는 것이 상담 채택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고 지금부터 계속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풀어가기 전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바로 출발을 해볼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생각보다 견조하게 조금 움직여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1.03%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1.64%, 1.65%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세가 조금 지속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관세 유예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크게 영향을 좀 줬다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관세를 조금 유예시키겠다. 아니면 또 관세 이런 것들을 조금 상호 관세 다시 한번 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따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이외 국가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조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보복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벌써 84%대에서 120%대에 가까운 지금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관세 전쟁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세가 유예가 된다고 했지 관세를 부과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벌써 논란이 많죠. 약 90일 동안 수십 개의 국가와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 시간은 있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아직까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급한 불을 좀 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세 관련 이야기에서 폭락이 나왔다가 다시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반등이 상승세로 지속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더군다나 무디스 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를 지금 불확실성이 가득한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만 그 이후에 대선으로 이어갔을 때 또 어떤 주자가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이 또 대통령으로 될지 이런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어떤 분야의 정책들이 나오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주식시장만 딱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거의 뭐 테마주 장세죠. 요즘 관련주들이 전부 다 정치 테마, 정책 테마 이런 관련주들만 급등이 나오고 있을 뿐 사실 이렇다 할 만한 주도주 또는 산업에 대한 어떤 섹터가 딱 정해진 건 아니라서 사실상 이거 지금 어떤 매매를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지속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업을 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단타에 좀 능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걱정 안 해요. 그분들은 원래 하시던 방법들이 있고 하셔오셨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잘 헤쳐나가시겠죠. 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실력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단기적인 매매, 차트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잘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단타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잘 어루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오프라인 강연에 갔을 때도 그리고 방송에서도 여기저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지만 종목이 수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 것뿐인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서 저한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셔야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종목으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마치 운전과 같습니다.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차를 갖다 줘도 결국 운전을 못 하겠지만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차를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레이싱을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겠죠.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력이 있는 분들이야 단타를 잘 하실 거니까 걱정 안 해도 실력이 없는 분들은요. 새로운 종목을 자꾸 이렇게 기웃거리시거나 종목이 새로운 종목을
뭐 수익을 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매수를 자꾸 하시게 되면 일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들고 있는 종목을 잘 정리하시는 게 좋다. 특히나 지금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요. 이미 급등 나온 종목이 정치 테마로 엮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깔려 있다가 쥐 죽은 듯이 있다가 급등 나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다가 어떤 테마가 어디로 엮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떤 인맥으로 엮이게 될지 그리고 어떤 정책으로 엮이게 될지 알 수 없다 보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도 분명 기회가 있습니다. 급등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대처만 잘하신다면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고 있는 종목으로 본전도 찾고 수익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 괜히 뭐 매수하시거나 이런 것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하시면서 내 종목 타이밍을 잘 째려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째려만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상담 방송이 존재하는 거겠죠.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또 참여를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참여 방법 잘 보셨죠? 잘 보시고 사진 하나 찍어 놓으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오전 11시 한 뭐 55분 정도쯤부터 저희가 전화를 받으니까 미리 전화 주시면 채택될 확률이 높겠죠. 막 많은 분들이 전화하는데 연결이 안 돼요 하시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일찍 주셔도 저희가 전화 받으니까 미리미리 전화 주신다면 종목 고민들을 빠르게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지금 또 전화 상담이 또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받으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베아티아이고요. 대아티아이고요. 매수가 3,420원에 30%예요. 3,420원이면은 매수가가 뭐 좋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결과가 네.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수가가 그렇게까지 좋은 가격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은 202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2,500원부터 한 3,500원, 4,000원대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매수를 한다면 2,500원대 샀으면 제가 와 진짜 잘 사시네요. 진짜 주식 잘하시네요 하고 그냥 넘어갔을 문제인데 3,400원에 매수를 하신 거면 그냥 운이 따라서 지금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거지 좋은 매수가라고 하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음번에 매매할 때는 이렇게 차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이라 부르거든요. 네. 박스권에 있으면 박스권 아래쪽에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은 네. 돈을 벌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수익률도 높아지고요. 어쨌든 네. 지금 이 대아티아이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오거나 하는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이유가 없어요. 왜 이런 게 올라왔을까 하면은 지금 4월 1일에 이런 뉴스가 나왔던 게 김정은과 뭔가 할 것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남북 경협주들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남북 경협주들은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일단 들고 가봅시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난 북한하고 관계 좋아, 김정은하고 관계 좋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친분 네. 과시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될지 하기 전에 하게 될지를 봐야 되겠지만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하고 난 다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좀 자리 잡으면 네. 그때부터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네. 대선이 일어났을 때 이제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네. 대선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주제별로 이렇게 토론을 하잖아요. 그때 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역대 대선 중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토론을 안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섹터, 그 주제는 항상 논해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아마 그런 섹터가 논해진다면 철도 관련주가 이제 우리가 유라시아 철도 횡단이라 해서 부산에서부터 저기 유럽까지 그냥 철도를 이어버리고 싶은데 중간에 우리가 끊겨 있잖아요. 북한 때문에.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남북 경협이 잘 된다면은 그게 이제 연결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철도 관련주들이 이제 그런 남북 경협주를 엮이게 되는데 대아티아이가 원래 그런 종목에서는 거의 대장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남북 경협 처음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뭐 난리 났다 이제 앞으로 뭐 제가 통일되는 거 아니냐라고 호들갑 떨 때가 2018년이거든요.
네. 그때 어마어마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런 경협주로 인해서 좀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아까 말한 것처럼 타이밍으로 본다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3,400원도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전 좀 들고 가봐도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네. 여기서 올라와주면 좋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AI라든지 다른 테마들의 급등주가 너무 많으면 돈이 그쪽으로 다 쏠리니까 여기 안 오거든요. 그러면 네. 생각보다 안 갈 것이고 그리고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뜨뜨미지근해지니까 결국 주가가 빌빌거리면서 다시 또 자기가 원래 가던 방향인 2,500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밀릴 때 30%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4,000원대까지 올라오면 얘가 지금 약간 좀 밀리거나 힘이 좀 빠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4,000원쯤 가까워지면은 항상 밀려왔기 때문에 4,000원에서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나 절반 정도 매도를 먼저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가 이제 올라가면 나머지로만 수익을 내면 되고 만약에 밑으로 밀린다면 2,500원이나 3,000원 이하에서 다시 비중을 늘려서 30% 늘린다면 매수가가 낮아지겠죠. 그죠? 네네. 같은 비중이지만 매수가는 낮아집니다. 그렇게 약간 트레이딩이라고 하거든요. 트레이딩 관점을 갖고 올라갔을 때 팔아서 밑으로 가면 사는 방식으로 가져가자. 대신에 이상급등 현상으로 갑자기 힘있게 막 상한가 날아가면 그때는 비중주 조절을 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걸 최대한 즐겨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뒤에 어떤 이슈와 어떤 재료로 올라가는지에 따라 달린 거고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4,000원에 가깝게 매도를 조금 진행하신 다음에 3,000원 이하에서 다시 한 번 더 접근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뷰노 네, 18,400원에 20%요. 18,400원에 20%요. 예,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오늘 아침에 샀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원래라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방송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최대한 화를 안 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빵긋빵긋 웃고 있죠. 그죠? 네. 원래 안 웃어요. 이렇게 당일 사가지고 당일 전화하면요. 그럴 거면 왜 주식합니까?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해요. 제가. 그러니까 당일 사서 당일 전화할 정도의 실력이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원래 아침에 사가지고 아니 왜 샀습니까? 이럴 거면 자 지금 한 3시간밖에 안 됐는데 뭔가 찝찝하고 뭔가 지금 답답하고 뭔가 잘 안 되니까 전화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저희가 25,000원까지 보고 샀는데. 그러니까요. 25,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궁금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른다면은 애초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기 전에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전화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고 난 다음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당일 사서 당일 전화하는 분들하고 상담을 빨리 끝내버리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원래는요. 왜냐하면 그건 상담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시청자님도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사가지고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기 전부터 돌다리 두들기고 잘 체크해보고 잘 생각해보고 이건 제가 사야 되겠다 싶을 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고 난 다음에 내 확신으로 산 거기 때문에 그 확신을 밀고 붙일 수 있는 정도의 자신감이 있을 때 그때 매수에 임하시는 게 좋은 매수예요. 근데 아침에 샀는데 3시간 만에 걱정되는데 전문가 전화 한번 해봐야지 이런 느낌이면은 안 돼요. 워렌 버핏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30년 가져갈 주식이 아니면 10년 가져갈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가져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멀리 볼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어설프게 우리가 매수하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아침에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되었고요. 요 기업 자체가 나쁘냐라고 하면요. 사실 지금 적자가 좀 나다가 흑자로 조금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적자가 나는 게 조금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나고 있는 과정인데 주가는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때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빠져 있는 상태라 가지고 기업의 실적 가지고 이거는 뭐 좋은 기업이다 나쁜 기업이다를 논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를 봐야 되는데 인공지능 AI 쪽으로 엮여 있고요. 의료 AI 쪽으로 엮여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이제 후보죠. 이재명 후보께서 퓨리오사 AI라는 회사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는 AI 관련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AI 이제 우리나라도 좀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각 후보들이 계속 이야기해 놓고 있다 보니까 이런 AI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테마주로서의 형성이 되려고 하는데 얘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런 쪽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25,000원, 3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테마로서 정책 테마로서 AI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올 때 잘 수익을 챙기고 나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냥 눈치껏 팔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정하고 파는 게 아니라.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정하고 챙겨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네. 눈치껏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AI 테마가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네. 더 들고 가보자인 거지. 25,000원이 타당한 가격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AI 테마가 그 정도까지 형성이 된다면 더 갈 것이고. 그거보다 만약에 약하게 형성이 되고 얘가 거기에 테마에 편승이 못 되면은 그거보다 더 못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목표가를 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하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셨다면은 3분의 1 정도 지금 수익을 챙기는 것도 좀 좋다고 보거든요. 8% 수익이면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단기적인 수익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저는 3분의 1 정도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이제 분할 매도 관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데 눈치가 내가 조금 없다. 눈치를 좀 파악하기 힘들다. 어디서 팔아야 돼? 어디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21,000원 내지 23,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내가 정한 가격 25,000원까지 꾹꾹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 22,000원쯤 넘어갈 때 21,000원쯤 넘어갈 때 또 한 3분의 1 정도 팔고 24,000원쯤 넘어갈 때 또 3분의 1 정도 팔면서 분할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고 다음번에는 매수하시기 전에 전화를 주시던가 아니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처리가 좀 안 될 때 한 몇 개월 된 걸 전화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그거는 하세요. 아니 넣었더만은 채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오늘 채택됐을 때 이렇게 오늘 산 걸 전화할 바에 상담할 바에 다른 종목 한 게 나았죠, 오히려. 지금 다른 분들이 답답해 할 네. 거예요. 저 사람은 아침에 사가지고 전화해갖고 내가 상담받았으면 더 지금 힘든 거 많고 내가 더 고통스러운데 라고 다른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 오늘 아침에 산 거 상담받는 거는 다른 분들한테 조금 민폐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뭔 말인지 다음번에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매매하시고 좀 더 상담을 좀 진중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수 페타시스 29,400원에 10%예요. 29,400원에. 10%. 오늘은 수익 중인 분들이 좀 전화가 많네요. 뭐 일단 29,400원이면 이것도 최근에 매수하신 거네요. 그죠? 네. 일단 이거는 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설명도 달라지고 대응 전략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지금의 반등을 뭘로 볼 거냐는 거거든요. 지금의 반등이 상승의 서막이다. 그러니까 상승이 초입부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금의 상승, 지수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건 지수가 빠졌을 때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지수가 올라올 때 더 약간 수익 중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수가 이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이 과정을 계속 올라갈 과정으로 본다면 홀딩하고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근데 이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을 단기 반등이고 조금 다시 빠질 거라고 본다면 지금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게 맞겠죠. 그죠? 예. 이건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가지고 전략이 달라지는데 대한민국 전문가 중에서 시장 예측을 정확하게 100%다 맞출 수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장이 올라간다는 의견 절반 정도 될 거고요. 다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절반 정도 돼요. 그럼 반반 정도가 될 겁니다. 그죠? 네. 우리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한 반 정도 되고요. 뒷면이 나올 확률이 한 반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전문가 상담할 바에 동전 던져가지고 앞이 나온 판다, 뒤가 나온 뭐 가져간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네. 이거는 지금 그냥 시장 타이밍 때문에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시장이 조정 들어갈 때 내가 여기 한번 사봐야지 하고 그런 용기를 가지셔가지고 그때 딱 들어가서 그게 딱 잘 이렇게 맞춰진 거죠. 박자가 잘 맞아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이 단계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 됐는데 여기서 네. 더 갈지 안 갈지를 맞출 수는 없고요. 누구의 의견을 지금 들을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저는 다시 내려갈 거라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지금 여기서 반등이 좀 나가고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관세를 부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유예한다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할 이야기 좀 많을 것 같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지금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정치 테마 아니고서는 지수가 올라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밀리면 지금 시청자님은 다시 또 빠지는데 가져갈 이유가 없게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저는 예측인 거지 그게 제가 미래를 보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제 예상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파는 게 나을까요? 안 파는 게 나을까요? 파는 게요. 모르겠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내려갈 거라고 했지만 시청자님 오늘 전화 끊고 다른 방송 보시면서 다른 전문가한테 상담 한번 해보세요.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하는 사람한테요. 그럼 더 갈 거라 알걸요? 그럼 누구 말 듣는 게 맞습니까? 애매해지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주식은 예측을 할 뿐 어떤 걸 내가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 끝나고 나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니까 판단을 잘 하시고 같이 뭐 그 상승이니 뭐니 이런 거 보장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담이 지금 제일 어려운 상담이라고 보는 게 저는 지수가 빠질 것 같으니까 내려갈 거니까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올라가게 되면은 억울하겠죠. 그죠? 네. 근데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판다 하더라도 저는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는데 뭘 그게 뭐가 억울할 일입니까? 더 올라가는 게 내가 못 맞춘 거지 그냥. 근데 시청자님은 내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제 말 듣고 팔아가지고 억울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려운 자리예요. 이거는 지금 기술적인 매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이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드린다면 저는 지금 절반 정도 매도를 할 거라고 말씀드릴 거고 저는 지금 절반이 아니라 전량 매도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 제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가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적으로 제 생각하고 같다면 전량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절반 정도만 매도하시고 만약에 제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는 시장이 좀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전량 홀딩이 맞겠죠. 네. 네, 지금 이거는 어쨌든 타이밍 매매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다른 그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Y랩이고요. Y랩이고요. 6,030원에 매수했고요. 네. 비중은 60%입니다. 아, 이것도 최근에 사신 건가요?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됐나요? 예. 일단은 좀 더 홀딩해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6,000원 자체가 높은 가격이라서 좋은 가격도 아니고 괜찮진 않아요. 그리고 비중도 60%면 지금 좀 많거든요. 저는 비중도 좀 줄였으면 싶어요. 일단 지금 오늘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시청자님은 더 올라갈 것 같고 욕심이 나고 좀 더 수익 내고 싶으니까 아마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마땅치 않은 뭔가 좀 만족하지 못하는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보세요. 눈으로 한번 봅시다. 60%나 살 기업이었는가. 자, 어때요? 회사 재무제표입니다. 딴 거 보지 말고 그냥 영업이익만 보셔도 돼요. 회사가 돈을 버나요? 못 버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단타를 계획하고 들어갔다가 단타로 계획했으면 사실- 단타로 끝내야 되는데 단타로 끝내지 못하고 계시니까 그건 그렇죠. 넘어가는 이제 문제고. 물렸죠. 네, 그러니까 그건 넘어갈 문제고 영업이익은 어때요? 영업이익이 안 좋아갖고 계속 팔려고 했는데 안 좋으면 지난주에- 비중을 줄이는 게 맞죠. 팔려고 했는데라고 하다 보면은 끝도 없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해야 해요, 오늘. 오늘 전화 상담한 김에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결정을 안 하니까 자꾸 단타로 들어갔다가 물리게 되고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되고 안 좋은 기업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근데 시청자님은 지금 제가 보기에 아무런 결정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결정을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는 결론 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라면 이렇게 비중을 60%나 들고 가지 않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제 조언을 들을지 말지는 누구 결정이에요? 뭐 제 결정이긴 네, 한데 저는 조언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릴 겁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시청자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제 의견은 그래요.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제 돈이었으면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설득시킬 필요는 없어요. 저도 시청자님 설득시킬 필요는 없어요. 보여드릴 뿐입니다. 적자가 나고 있고 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는 탈출할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손실일 때 탈출 안 됩니다. 수익이거나 본전일 때 매도해야 우리가 손실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의 약수익권에 들어갔으니 저는 여기서 절반 매도하는 게 100번, 1000번, 만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릴 거고요. 절반 정도. 나머지로는 지금 웹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생겨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미스터 블루 사건이 있어가지고요. 미스터 블루에서 갖고 있는 IPA의 그 웹툰들이 해외에 무료 사이트 이런 데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거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웹툰의 저작권을 조금 챙겨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기대감들과 중국이 지금 미국의 뭐 할리우드 뭐 그런 거 수입을 안 하겠다니까 그러면 한한령 해제하면서 우리나라 웹툰을 조금 더 보지 않을까라는 단순 기대감으로 지금 차트가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 기대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금 이 해프닝을 이용해서 저는 매도 관점을 잡고 팔아내시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좋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3월 달에 이때 단타로 들어가셨다가 지금까지 들고 계셨다는 건 사실 단타로 들어가셨을 때 5,500원 밀 때 손들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전략의 원래 정석입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매매 안 하신 거 보니까 단타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라면 지금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이득이 좀 생겼을 때 7,500원 내지 8,000원까지 올라오면 나머지로 수익 내는 게 옳다고 보고 있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다시는 물리지 말자. 그래서 지난번에 손절해야 됐던 5,600원짜리가 밀리게 된다면은 반드시 저는 다 매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지난주에 그 이재명 정책 테마주로 해갖고 이게 상한가를 올라갔는데 네. 추가적인 여력은 없는 건지.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건 제가 만든 테마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테마다 해가지고 이렇게 엮였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어떤 테마를 엮이는 모든 테마들이요. 우리가 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언론에서 시장에서 정하고 그냥 엮으면 테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절을 했다고 그쪽 방향에 있는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기도 하는 게 정치 테마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그 여력을 얼마나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오늘만 해도 별로 안 가는 거 보니까 벌써 지금 테마주 약간 냄새 끝난 것 같은데요. 웹툰이 전체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청자님 입장에서 만약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Y랩을 이재명 관련 테마로 생각을 해서 더 달려들 것이다 생각한다면 홀딩하는 게 맞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다시 결론을 내드린다면 똑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인탑스 17,800원에 14%. 17,800원에 14%. 14% 인탑스죠? 예. 네. 일단 17,000 오늘 수익 중인 분들만 전화 오다가 이제 드디어 손실 중인 분이 전화가 왔네요. 저는 이런 상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익 중일 땐 팔면 되지 뭘 그래 고민을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손실 중인 종목들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상담의 본질이긴 합니다. 수익 중인 거는 그냥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담을 잘 하신 거고요. 일단 인탑스는 17,800원에 매수하셨고 14% 정도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 종목이 올라올 거라 생각은 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수가 안 좋거든요. 요 기업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지수가 안 좋아가지고 전 지수가 지금 여기서 바닥을 잡았냐 안 잡았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저는 지수가 지금 바닥을 안 잡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바닥을 안 잡으면 얘가 조금 더 밀릴 수 있고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에 놓여요. 거기다가 얘가 지금 흐름 자체가 하락세로 그냥 쭉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파동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점점 밑으로 빠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까요? 라고 한다면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반등이 이어져 나간다면 제 예상이 틀려서 지금 저는 지수가 바닥을 못 찍었으니까 내려갈 거라 보고 있는데 제 예상이 틀려서 지수가 만약에 계속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된다면은 17,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시장의 본전까지는 올라와 줄 건데 그때 저는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장기로 들고 갈 만한 종목까지는 아니에요. 지금은요.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매수하면 되지. 그냥 들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뭐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만약에 반등이 이어진다면 제 예상이 틀렸을 때 반등이 이어진다면 본전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첫 번째로 드릴 거고요. 제 그럼 예상이 맞을 손절하는 게 경우도 있잖아요. 낫을까요? 좀 말 좀 합시다.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시장하니. 아직 말이 안 끝났어요, 제가.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두 가지 전략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제 예상이 틀린다면 네. 올라갈 때 본전 정리 가능할 것 같으니 들고 가자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되셨죠? 예.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제 예상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빠지게 되면 얘가 빠질 거라고요. 네. 그러면 얘가 빠져 내려갔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전략을.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빠져 내려가게 되면 얘가 12,000원이나 11,000원까지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빠져 내려가게 된다면 시장 네. 하락의 크기에 따라서요. 예. 그러면 거기까지 내려갔을 때 뭐 할 거냐인데 저는 추가 매수해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가시면서 반등이 나가면 본전 정리하시면 되고 밑으로 빠지면은 11,000원에 가깝게 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전략 잘 생각하시면서 그냥 반등이 나와버리면은 본전 정리, 밑으로 빠지면 11,000원대 다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카오페이요. 카카오페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4,250원에 10%. 34,250원에 10%. 10%입니다.
비중이 적어가지고 일단은 뭐 대응은 쉬울 것 같아요. 그러기다가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으시고요. 실제로 이제 카카오페이를 저도 많이 쓰긴 합니다. 네네. 뭐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카카오페이 안 쓰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 정도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카카오페이는 여기저기서 많이 쓰긴 써요. 저는 다른 거 할 때는 안 쓰는데 카카오톡으로 뭔가 선물하게 할 때 쓰게 되더라고요. 예. 카카오톡으로 선물 같은 거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예. 그럴 때 카카오페이를 쓰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네. 이제 게임을 할 때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뭐 QR코드를 예.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점점 처음에는 이제 사용을 안 했는데 점점 사용을 하는 과정으로 바뀌다 보니까 재무도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도 올라가지만 영업이 이제 점점 흑자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어요. 특히나 네. 이제 현금 사용을 하다가 카드 사용을 하다가 이제는 전부 다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가서도 요즘에 카카오페이가 예전에는 안 됐는데 식당에서도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되는 경우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얘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성장 중인 기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시작한다라는 말은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지금 뭐 자녀를 어느 정도 두신 분이실까요? 예. 자녀 육아를 한번 해보셨나요? 네. 자녀 육아를 한번 해보셨나요? 육아과장은 왜 나이가 들어가지 예전에는 그런 일이 예전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보셨죠, 그죠? 예전에 조금 해봤지만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녀가 있으시죠, 그죠? 예. 자녀가 이제 다 컸죠, 그죠? 네네. 그럼 이제 육아에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그 나이대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인자 애 낳는 사람들한테 어때요? 뭐라고 하고 싶었나요? 이제 고생 좀 많이 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죠? 지금 이 이야기 제가 왜 하냐면 네. 얘가 이제 성장하는 신생아 같은 느낌이라고요. 근데 지금 투자하신 분한테 예. 제가 뭐라고 할까요? 예. 인자 고생 좀 하겠네라는 생각을 좀 들죠, 그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를 지금 사셔놓고 당장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시거나 당장 몇 개월 안에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말을 애를 방금 낳아놓고 애가 인자 나한테 용돈 갖다 바치기를 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11월 달에 주식을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게 어떻게 가는 건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데 비유를 해드리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11월에 이제 주식을 시작해갖고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야, 왜 내 아이는 왜 이렇게 용돈도 안 주고 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냐?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싶은데 왜 아무것도 못 하냐고 갓난애기한테 지금 화내고 있는 그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회사가 뭔지도 모르고 사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드린 거예요. 멀리 봐야 될 것 같다. 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얘가 성장할 때까지 조금 그냥 우쭈쭈 하면서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 투자를 하는 걸 원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단타 이런 것들 막 좋아하시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원래 정석은 이런 종목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게 원래 정석이고 이렇게 주식을 배우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들고 가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간다고 해서 나쁜 기업이 아니거든요. 주가 빠진다고 해서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할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2만 원까지 예. 내려가게 된다면 비중을 한 20% 내지 25%까지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얘가 만에 하나 2만 원 깨고 18,000원이나 17,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때는 30%까지 늘리는 게 좋아요. 예. 30%에서 한 50%까지 늘려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을 굳이 살 필요 없어요. 카카오페이만 잘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좀 느려서 그렇지.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주식을 하시면 되고 주식하는 방법을 이제 처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이 투자 자금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100만 원으로 하세요. 예. 100만 원으로 해야 그거 다 날려 먹어도 나한테 인생에 그렇게 큰 막 타격을 크게 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소액으로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연습하려고 산 거예요, 얼굴 보고. 네, 그래서 100만 원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네. 많이 하세요. 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처음 가봅니다. 저도 목포라는 동네를, 저 도시를 아예 처음 가보거든요. 그래서 목포에 가게 되었는데요. KTX 목포역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달산 회의실이라고 KTX 역 안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찾아오시면 되니까 많이들 토요일 오후 1시에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 자주 가죠. 천안 축구센터 본관동 3층 소세미나실에서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고 목포가 좀 걱정이 됩니다.
몇 명 오실지 정말 모르겠는데 이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목포 근처에 계신다면 단 한 명만 오더라도 제가 강연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준비되었는지를 보고 들어와서 상담을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을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 또 알차게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상담 전화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저와 함께 계속 풀어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상담 참여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테스고요. 네. 24,650원에 13%. 그렇군요. 네, 좀 됐어요, 산지가. 뭐 좀 돼도 사실 뭐 한 1년 조금 안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쭉쭉 내려가다가 조금 올라가는 듯 해서 팔려고 그랬는데 좀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놔뒀더니 원래 그래요. 대부분 그 올라왔을 때 내 본전쯤 왔을 때 팔 수 있으면요. 주식의 고수라고 불러요. 그거를. 네, 근데 그렇게 본전에 못하기 팔았어야 때문에 돼. 우리가 이렇게 상담 전화를 하고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전 올라왔을 때 그냥 주저하지 않고 사실 팔아야 돼요. 더 올라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거 내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망상을 내가 이겨낼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려 있을 때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인간은 간사하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생각이 완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물려 있을 때는 본전만 오면 팔 거다. 내가 본전만 오면 내가 이거 팔아버리고 정리해버려야지 이러거든요. 네, 그렇게 네, 365일 기다리다가 본전 오면 더 갈 것 같은데 이거? 야, 씨,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다린 게 얼만데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 행동을 보면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게 딱 인간은 정말 간사하구나 라는 걸 제가 배웠어요. 저조차도 그렇고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이 막 바뀌는데 안 그러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안 그러려고. 그러니까 저도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되었냐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이겨내면은 고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제일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네. 테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게 이 기업이 사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2023년도에 좀 힘들어졌었어요. 근데 얘가 네. SK하이닉스 말고도 다른 쪽으로 활로를 많이 찾아가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좀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네, 테스 직원들이 지금 되게 바빠요. 일한다고요. 휴가도 제대로 못 쓸 정도로 바쁘대요. 그래서 아니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그렇게 바쁠 정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 종목을 당장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팔 필요가 있을까 하면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올라갈 기업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파동상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파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본전 내지 25,000원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안 판다면은 또 물리게 되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좀 해도 될까요? 그것도 아닐까요? 욕심이겠죠.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지 올라간다는 말은 아닌데 올라간다고 또 듣고 싶으신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네. 포털 사이트에다가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누구나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자꾸 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지금 이 파동이라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들고 가서 본전 정리하세요라고 했는데 올라간다고? 그럼 추가매수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간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도 아닌데 올라간다고? 그럼 사야지. 사갈까? 추가매수 할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아니에요. 네. 네, 진정하고 우리 자제 좀 합시다. 추가 매수라고 네. 하는 것은 언제 해야 되냐면 이 파동이 있죠. 지금 제가 차트 보여드릴 건데 이 테스트가 위에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파동을 그리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좋은 기업이랬잖아요, 그죠? 네. 좋은 기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기업인데 예전이나 그렇군요. 지금이나 다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대는 얘가 있어야 되는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근데 이 정상적인 가격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좋은 기업이 엄청 싸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때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추가 매수할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네.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 추가 매수를 하려거든 15,000원 밑으로 빠지면서 10,000원에 가깝게 내려간다면 그때는 저럴 찬스 안 살 이유가 없는 매수가인데 그때는 뭐 매수하면 되지만 지금은 저기 빠지면 더 살 돈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사고. 뭐 돈을 좀더 자꾸 많이 그렇게 낭비하셔도 내려갈 때. 괜찮나요? 아니요, 한 15,000원까지 내려가면 추가 매수 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그 누구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네, 좀 경계합시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다시 한번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자, 세 번째 대답 없으면 끊어버리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가 지금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가볍게 하나 보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을 매수하셨고요. 수젠텍이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네요. 9,960원에 30%다. 이거 최근에 올라왔을 때 사셨네요. 그때 사셔가지고 지금 비중 30%도 많으신데 추매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했으면 좋겠거든요. 가격은요. 근데 비중이 그렇게 허락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9%인데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비중이 더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수젠텍을 그렇게까지 많이 살 만한 종목인가라고 했을 때 글쎄요.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살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시청자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수젠텍은 테마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탄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내려갔을 때 있잖아요. 수젠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아래쪽에 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10,000원까지 올라가는 100%의 변동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사서 많이 들고 있으면 테마를 이용해서 급등 나올 때 팔아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진단키트가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분위기 좀 끝났고 마스크 안 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안 써도 그냥 이상한 게 아니죠. 그리고 걸려도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재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새로운 전염병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과정 속에서 나온다고 해봐야 얘가 뭐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변동성만 이용한다면은 사실 5,000에 가깝게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내는 종목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엇박자로 반대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사자성어를 한다면 자업자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사면 안 돼요. 위쪽에는 누가 사요? 안 사죠. 이런 데는 팔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팔아야 될 때 들어갔기 때문에 고통이다. 대신에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적자가 나더라도 회사가 미래가 조금 그렇게까지 뭐 밝지 않더라도 그리고 테마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좀 불확실하더라도 가격이 좋으니까 한번 가져가 볼까? 가 되지만 시청자님은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까지 하면은 불확실한데 내 모든 것을 거의 걸겠다라는 수준의 비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는 좀 찬성해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가셔도 다음번에 테마가 들어온다면 불확실성 안에 테마가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10,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 그때 본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시고 나는 이거 불확실하지만 도박 한번 해볼랍니다 하면 제가 말릴 수는 없겠죠. 뭐 자기의 자산을 그렇게 쓰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말립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 한다면 제가 말리지 않겠지만 저는 극구 말리고 싶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려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없이 홀딩해서 본전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스틱 인베스트먼트 스틱 인베스트먼트고요. 15,700원에 14%. 얼마요? 15,700원. 와, 오래 네. 물려 있었네요. 네. 10%요? 네, 14%. 14%. 아니, 네. 그래요? 네. 왜 이제서야 상담을? 네. 계속 기다려. 아니, 네. 아니 좋은 시기 다 날리고 이렇게 상담을 네. 하셔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이거는.
네, 저는 이제 제 단가까지 안 기다리고 최소 그냥 손실로 정리하고 싶어서. 아니 네, 그렇군요. 네, 어유 안 좋은 판단 하셨네요. 주가가 내려갔을 때 제가 네.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주가가 네. 내려갔을 때는 매수의 기회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면은 사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야 돼요. 네, 그래야지 네. 올라올 때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옆으로 가고 있는 요 상태들 2023년 정도에는 상담 네. 진행하셨으면 저는 이거 추가 매수 해라 했을 거거든요. 네, 그냥 저때 샀다면 지금 뭐 본전이라도 찾고 나오는 게 쉬워졌을 텐데 지금이 아니더라도 2024년 올라왔을 때 정리가 가능했을 텐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네, 올라가도 일단은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본전은 일단 안 될 것 같고 네. 그냥 손실을 줄여 나오는 방향으로 네.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날아간 시간들이. 네, 제가 맞아요. 보기에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일단 지나갔으니 어쩔 수가 없고 네. 지금 당장에는요, 이 투자 회사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 우리나라가 지금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막 각 후보들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도 창업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거의 모든 후보들이 그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투자가 많이 돼야 되고 AI 투자 많이 해야 되고 뭐 이거 투자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면 창 투사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창업 투자를 창업 투자를 하는 회사들.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은요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있다. 인베스트 딱지가 붙어 있는 이런 기업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책 테마, 정치 테마주로서 아마 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만 하더라도 DSC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회사, TS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얘들이 이런 정책 테마들의 앞으로 다가올 정책에서는 투자를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공약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서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과거부터 얘가 정책 테마로 크게 엮였던 기업은 아니라서 일단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전은 아닐 것 같고 지금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서 11,000원대가 지난 정고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11,000원대가 뚫려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아마 14,000원 정도까지는 아마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11,000원을 뚫으면 14,000원쯤 가까워졌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저기서 매도해야 될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저기를 못 뚫는다면 내려가게 될 텐데 내려간다 네. 하더라도 나쁜 기업은 아니고 나쁜 분위기는 아니어서 저는 7,500원까지 내려간다면 이번에는 추가 매수를 좀 하는 게 나은데 네, 7,500원까지 왔을 때 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다시 한번 판단하고 하는 게 낫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응을 안 하고 방치하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면은 꼭 뭔가를 대응 한번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는 그 한미 반도체 네, 그 72,200원 40%입니다. 72,200원에 40%요. 추가 매수했어요. 추가 매수 하셨고 매수하신 지는 1, 2주밖에 안 되셨나 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추가 매수를 1, 2주밖에 안 됐는데 하는 건요. 뭐 추가 매수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 많아요. 하나 많아. 그래서 예. 추가 매수는 내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와 이거 지금 내가 추가 매수 안 하면은 이거 본전 탈출도 힘들겠고 야 이거 대응이 어렵겠다 이럴 때 하는 건데 사실 뭐 1, 2주 전에 매수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가격대였거든요. 근데 그냥 내 욕심에 추가 매수를 하신 거고 너무 빠른 주기로 추가 매수를 해버리신 거예요. 원래 추가 매수라고 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시청자님 지금 사신 지만 1, 2주 안에 그냥 추가 매수 따라락 해가지고 비중 40% 막 이렇게 늘어나 버린 상태라서 사실상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거랑 똑같다. 처음부터 40% 산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 자리에 그런 종목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고 나오면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질타가 아닙니다. 알아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는 단기적인 매매를 해야 하고 단기적으로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매매지 한미반도체를 장기 투자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장기 투자하실 거면 추가 매수 6개월 뒤에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태도나 하신 매매 자체는 단타 관점입니다. 그래서 초단타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오면 돼요.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좋고 안 좋고 뭐 업종이 좋고 안 좋고 업황이 좋고 안 좋고 전망이 좋고 안 좋고 이거 이제 상관없습니다. 시청자님은 오로지 뭐만 보시면 되냐면 차트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매매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저는 밑으로 빠져내려갔을 때 차트상으로 6만 원 밀리면 손들여야 됩니다. 그런 매매를 하신 거예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매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6만 원 밀리면 손들어야 되는 자리에 들어가신 거고 6만 원이 밀리지 않으면은 그대로 들고 가셨을 때 8만 원 내지 9만 원, 8만 5천 원 정도쯤에 수익 실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이 어떻다 또는 뭐 회사가 좋다 안 좋다 이런 뉴스를 보지 마시고 차트만 믿으세요.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쯤 왔을 때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빨리빨리 수익을 실현시켜서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밀린다면은 어쩔 수 없이 6만 원 밀릴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량 매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장기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로 하실 거면은 지금 당장 반등이 좀 나와줄 때 본전에서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시고 장기로 보실 거면은 이 회사가 2만 5천 원까지나 뭐 3만 원까지 내려간다 했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왕창 늘리겠다라고 생각하고 긴 호흡을 갖고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본전 올라왔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시거나 3분의 한 2 정도 매도하셔야 되거든요. 그 정도 매도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장기로 보실 거면 3만 원 내지 한 4만 원 3만 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비중을 늘리려면 최소 1년에서 2년 동안 이 종목은 쳐다도 보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추가 매수를 그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어디서 준비되었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상냥한 강의, 상담 잘 보셨죠? 네, 오늘도 최소한 제가 화를 좀 덜 내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마음에 자꾸 잔소리하게 되니까 그 점 많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드리고 있는 모든 조언들은요,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상담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